안녕하세요. 아메이 포커스 조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목표 설정에 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의 가치와 비전, 너무나 좋은 사업인 걸 알겠고 너무나 비전 있는 사업인 걸 알겠으나 내가 실제로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친구, 부자 이런 막연한 목표도 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 23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아메이 상위 1%의 분들이 누리고 있는 수입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2.4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받는 인원은 40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는 상위 1%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될 건지, 이 목표 하에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수입의 반만 돼도 된다라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치화된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치화된 목표를 갖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가요. 계속 언젠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되지 않는 일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된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메이 제품에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모두가 좋아하는 5가지 제품들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정수기고, 두 번째, 이건 23년 기준이긴 한데, 두 번째는 맨즈팩, 세 번째는 더블엑스 리필, 네 번째는 밸런스 위드 365, 다섯 번째는 아세로라시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제품 구성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거를 구체화해서 이 제품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많이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구체화된 실행 방법, 그러면 내가 전해야 되는 내용들이 막연한 가치와 비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의 내용에 수치화된 횟수와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품의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나에게도 쌓이고 그에게도 쌓이고 소비자분들에게, 사업자분들에게 제품의 경험이 쌓이지만 우리가 궁극에 주고 싶은 것은 제품의 경험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 사업의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의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아까 말한 어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내가 원하는 목표들,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사업의 경험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친구가 많아지고, 내 삶이 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빛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그 경험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답답하고 결과가 막연해지면서 그 수렁에 빠지고 미궁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백화점의 매출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규모의 백화점은 폐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에스컬레이터 기준으로 상하로 4줄이 있는 이런 큰 규모의 백화점은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마저도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소규모나 대규모의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같죠. 샤넬이나 이런 명품들이 있는 규모는, 이런 제품의 내용은 같지만 그곳에서 줄 수 있는 경험,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제품을 사는 그 경험을 넘어서 공간이 주는 경험이 플러스 되는 지역이 훨씬 매출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뉴스 기준인데 신세계 강남은 그곳이 백화점인지 호텔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경험을 주니까 이 신세계 강남은 점점 매출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런 것처럼 아메이 사업도 제품이 주는 경험은 이제 내가 아니어도 많은 아메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사업의 경험은 우리가 만나는 이분들에게 독특한 경험이 되어야 되고 함께 하고 싶은 경험이 되지 않으면 내 사업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도 백화점의 규모의 경제처럼 아미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은 더 잘 되고 지금 시작하는 분은 사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만의 블루오션, 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하이핀한테 경험을 받을래, 처음 시작한 분들한테 경험을 받을래 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하이핀한테 경험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훨씬 많으니까 내가 불편한 어떤 문제나 어떤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다면 이분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나, 나와 함께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제품 경험을 넘어서 나만이 줄 수 있는 사업의 경험, 또 나만이 줄 수 있는 그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나의 능력, 또 나의 네트워크, 또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믹스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누군가를 만나도 A나 B나 C나 G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굴 만나도 각기 다른 전략 하에 이분들의 장점에 입각한 사업의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스폰서 업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셨으면 이미 그분들의 가진 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성장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 크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루트, 다른 방법들,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다른 각도에서의 시선, 또 다른 각도에서의 조언을 받는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단순히 학교로 비교하자면 공교육의 어떤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교육이 가미되지 않으면 차별화가 되지 않죠? 또 혼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교육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방법과 이 방법, 사교육이 더해지는 방법, 그거는 사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저 같으면 이 사교육을 따로 받겠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 말고 다른 각도에서 또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더 잘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내가 현재 있는 모습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곳에 연락하셔서 함께 의논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훨씬 다른 방법과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